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이 차량 그 BMW 530 이 차량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BMW 53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고요. 색상은 미네랄 그레이색이고 실내 내부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꼬냑 색상입니다. 꼬냑. 예, 그리고 꼬냑 색상. 그리고 제가 이거 2020년식 중고로 구매했고 이게 현재 키로수는 이제 45,000 정도 탄 차량입니다. 원래는 몇 정도 탔던 차량이었죠? 44,000 정도에 제가 구매해서 이제 산지가 제가 얼마 안 됐거든요. 차량 구매 금액은 혹시 어떻게? 이거 차량 구매 가격은 제가 취등록세 포함해서 5,700만 원에 구매하였고 그 현금으로 4천만 원 일시금하고 나머지 금액 1,700만 원 정도 가량을 24개월 할부로 해서 지금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 차량 유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70만 원 정도. 보험료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제가 전 차가 한 90만 원 정도 나갔었는데 이걸로 이 차량으로 바꾸게 되면서 지금 1년 보험료가 140만 원 정도 140 올라갔습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뛰었네요. 생각보다 많이 뛰었는데 이쁘니까 그래. 충분히 차가 이쁜 차여서. 외관과 뭐 내관도 정말 이쁜데 이 중에서 특히나 좀 마음에 드신 부분? 이거에 반해서 내가 차량을 구매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게 제 차량은 예.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에요. M팩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이게 럭셔리 라인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우선 외관적인 차이점이 제일 큰 게 휠이거든요. 그쵸. 휠. 저도 찾아보면서 M팩은 19인치 휠 들어가는데 그 럭셔리 라인은 18인치 휠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M팩에만 이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요. 이 파란색 M팩 써있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좀 스포티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구매하게 된 요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휠에 대한 휠 말고도 이 앞에 이 범퍼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럭셔리 부분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범퍼 부분 보시면은 예. 여기 약간 육각형으로 여기 하나, 둘, 세 개 해서 이제 3분할로 이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이 가장 큰 지금 두 개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보이는 이 부분이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전 차주분께서 그 바디킷을 장착해 놓으신 건데 이 앞부분에 이 범퍼 쪽이랑 이 옆에 보시면은 여기 옆에 달려있는 약간 거 사이드 보이시죠? 스텝 같은 맞습니다. 발판 같이 이렇게. 이거랑 뒤에 보시면 뒤쪽에도 똑같이 이게 머플러 이래서? 쪽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M팩인데 제가 볼 땐 너무 그냥 순정 M팩은 좀 차가 지상고가 높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장착하고 나니까 지상고가 좀 낮아진 느낌이 나면서 이제 좀 더 스포츠카다운 외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M-서스라 가지고 서스펜스가 M팩에 들어가는 그게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배터리 똑같은 그냥 분야든지 럭셔리 엔진 서스가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서 지상고가 좀 높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있다 보니까는 확실히 차량이 좀 낮은 느낌이 나네요.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까요? 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차 보면은 외관상 아쉬운 부분. 그럼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너무 마음에 드는 차량. 아까 전에도 이 휠 때문에 고민하다가 M팩을 선택했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혹시 이거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해서 M팩을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뭐 드라이브라든지 이런적인 모습을 좀 고려하셔서 M팩을 선택하신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530이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M팩을 선택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저도 우리나라 이제 주행 도로에서 솔직히 엄청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M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 M팩을 선호하시네요. 차량 이제 출고하는 것도 출고되는 것도 럭셔리보다 M팩이 훨씬 더 많이 출고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차주분의 이제 외관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에서도 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부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차량을 구매할 때 디자인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럭셔리 라인이랑 좀 차이점이 이제 핸들이 좀 더 두꺼운 감이 있어요. 두께감이. 두께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여기 보면 M 배지 역시 이런 것도 있고 M 배지가 이런 것도 큰 몫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천장이 보면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어둡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그 럭셔리 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베이지색이 돼 있어서 저도 조사하면서 보니까 베이지색이더라고요. 이런 요소가 되게 크고 그리고 지금은 낮이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 게 이 차량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이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아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라인으로 나오고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보라색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요. 아 이제. 이거는 어떻게 야간까지 촬영을 좀 해봐야 이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이 지하 주차장이나 보고 이런 데 싶은데. 가도 바로 나오긴 나오는 거라. 그럼 이따가 한번 맞습니다. 시청 한번 들어봐도 좋겠네요. 이게 그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곤약색 예, 맞습니다. 꼬냑색 시트입니다. BMW 고유의 색상. 고급져 보이네요 확실히. 이 실내 공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아쉬운 부분 저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예. 이게 문 여는 이 손잡이가 예. 방향이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손잡이 이게 부분이 일반 차와 반대로 돼 있다 그래야 되나? 이게 열었을 때 보통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열게 되잖아요. 그쵸. 그때 약간 이게 이게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거 할 때 제 여자친구도 예. 이거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는 방향이. 문 여는 맞습니다. 방향이. 네, 맞습니다. 이게 손잡이 모양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홀이 퍼져 있어가지고 홀 밀고 가면 홀을 되는 잡고 건데. 밀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문 앞쪽에 있으니까는 힘이 잘 조금 전달을 못 받는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면 살짝만 열어도 되는 건데 힘이 맞습니다. 앞쪽에 있으니까 이 문 전체의 맞습니다. 무게를 다 그대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기 그로브 박스라든지 컵홀더 이제 커피 뭐 2개 놓고 뭐 나머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기기들을 너무 좀 많은 데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무선 충전 거기는 무선 충전기 하는 곳입니다. 근데 차량을 운행해 보니까 그런 곳이 너무 좀 불편하게 다가와가지고 하긴 여기가 이게 좀 넓게 트여서 여기다가 뭐도 집어넣고 물티슈도 넣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그래서 놔두기도 주변 하는데. 지인들 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그냥 싸제 컵홀더라는 그냥 수납 보관함을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좀 구매할 생각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확실히. 여기는 안에는 한 열어봐도 되나요? 여기가 이렇게 이게 차라리 트여 있으면 좀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열고 닫고 해야 또 되니까 계속 열고 닫고 해야 되니까. 세게 나네요. 그럼 선글라스 박스가 없다는. 요즘 차는 없더라고요. 요즘 차는 확실히 계속 이거 눌렀는데 어디가 혹시나 있나 하고. 여긴 참 깔끔한. 이거 하면 전체가 이거 전체가 다 켜지는 거고. 불이 되게. 좌측, 우측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썬루프. 썬루프는 여기는 이제 이쪽만. 파노라마. 이거 파킹 여기는 뭐 버튼이 건가요? 파킹은 버튼식입니다. 누르면은 파킹이 되고. 위로 쭉쭉 올려가지고 피까지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뒤에서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뒤에 놓다가 이게 놓으면은 저희가 기본 알고 있는 이렇게 따라락 하는 그 느낌의 이제 기어봉이 아니라 그냥 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그쵸,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HUD랑 이제 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컨트롤도 다 설치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 혹시 따로 되나요? 이건가?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저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막 인식이 잘 안 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불편을 하나도 그런가요? 없어서 저도 찾아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도 있었었는데 다행이네요. 연결이 연동이 잘 돼서. 차량 용품 구매하신 게 있으실까요? 따로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거라든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한 건 없고 제 여자친구가 차량을 구매하면서 선물로 이거 차량 방향제 하나 사준 거 있어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따로 그렇게 뭐 물품을 구매한 그런 용품은 아직은 없고. 하지만 여기 수납 박스라든지 수납 공간은 좀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잠깐 트렁크 한번 보실까요? 530이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확실히 트렁크가 조금 작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여기 제가 저번 주에 캠핑을 가려고 아이스박스를 실으려 해서 좀 큰 아이스박스긴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엄청 낮거든요. 트렁크 높이가 좌우 폭도 그렇지만 높이가 좀 낮은 편이라서 아이스박스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안 들어갔나요? 그래서 그냥 뒷좌석에다 실었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잠시만 한번 이걸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당겼다가 하면 안으로 쑥 들어가지는.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뭐 여기 이 공간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밑에 있는 공간은 쓰지는 못하는. 이거 보면은 지금 안에가 시트 의자 뒷좌석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 접혀가지고 폴딩해서. 예, 맞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좌우측에 예, 예. 버튼이 있어요. 이걸 이제 당겨 주신 다음에 지금 뭔가 풀린 느낌이 나네요, 딱. 이렇게 접어주시면 진짜 이렇게 되면은 뭐 높은 거는 안 되더라도 긴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맞습니다. 실 수가 있겠네요. 좀 더 뒷좌석까지 같이 활용해서 넣을 수 있는 저런 버튼이 여기 달려 있군요. 트렁크가 이렇게 조금 제한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배터리가 네, 맞습니다. 뒤쪽에 좀 이게 위치해져가지고 그렇다고. 배터리가 네. 트렁크 아래에 장착되어 있고 그 엔진이 이제 네. 뒷좌석 아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카시트라든지 뭐 애기들 디럭스 유모차도 이제 실릴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직 결혼을 전 아직 아니. 미혼입니다. 그럼 차 타는 데는 충분히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여행용 생각인데. 캐리어만 실리면 돼가지고. 그쵸. 여행용 캐리어만 실리면 뭐 어디든 가는 데는 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5302 트렁크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내부와 외부 아쉬운 점과 또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차주와 함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또 주행 중에 또 좋은 점과 좀 아쉬운 점들, 그런 것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예. 자, 그럼 먼저 제일 많이 궁금하기도 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저희가 하이브리드 차량은 좀 두 차량 정도, 이제 소렌토와 산타페 차량을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차량인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전기차와 그 내연기관차의 약간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 내연기관이 돌아가면서 그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점도 있고, 추가적으로 그 전기차처럼 그 콘센트를 꼽아가지고 직접 직접 꼽아서 그 전기를 충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직접 전기차처럼 충전도 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가솔린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차량. 그렇게 되면 이제 연비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내연기관 전기로 해서 가는 그 거리가 어떻게 되죠? 차량 같은 이게 경우가? 전기로 이제 완충을 했을 때 그 공식으로는 한 40km 정도 나온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실제로 충전을 지금 한 2달째 해보고 있는데 한 평균 한 35km 정도 이제 계기판이 뜨더라고요. 이게 완충을 해도? 완충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도 한 봤는데, 이게 고속 충전은 또 안 되고 무조건 완속으로만 해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이게 급속 충전이 있고 완속 충전이 이렇게 있는데 제 차량은 완속 충전만 가능하거든요. 그 완속 0km일 때 완속 충전을 다 했을 때가 대략 한 3시간 반? 3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걸리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꼽아놓고 나왔을 때 3시간 반에 걸쳐서 이제 해놨는데, 아파트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경쟁이 좀 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수도권 아파트 경우에 저도 막 전기차 그 충전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 경쟁이 치열하다고. 근데 다행히도 저희 집 세대에서는 지금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크게 없어서 그런지 여태까지 제가 충전을 하려고 했을 때 자리가 없었던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혹시나 충전을 해놨는데 이제 전기차는 무조건 전기로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전이 안 되면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렇게 충전이 다 된 거를 봤었을 때 좀 전화가 와가지고 좀 차를 빼줄 수 없냐, 뭐 이런 상황이 또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다는 거죠. 아직은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전했었을 때 35km 정도 간다고 했었잖아요. 전기로만 해서 35km 정도. 그럼 가솔린으로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530i랑 똑같은 엔진이 들어간다고 듣긴 했는데. 똑같은 엔진 들어가고 제가 가솔린만으로 이제 시내에서 주행했을 때는 연비가 막 좋지는 않아요. 한 9? 9 정도요? 9에서 10 그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가 아니고 엔진만 썼을 때 스포츠 모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그냥 시내 주행할 때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랑 같이 그거를 사용했을 때는 한 16, 15, 16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은 그래도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과도 뭐 비슷한 그런 걸 이제 퍼포먼스를 내보내네요. 그 여름철이라든지 이제 겨울철에 이제 공조 장치를 사용하잖아요. 이 공조 장치를 또 사용하게 됐었을 때 전기로 갈 수 있는 이 그 거리가 또 줄어든다고 듣긴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샀을 때는 이게
연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 차이기도 한데 예. 520i보다 거의 한 2천만 원 가량 비싸거든요. 아, 그쵸. 그 차량이. 네. 그냥 연비 때문에 산 차량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줄어들면 어떡하나 걱정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도 알아보고 다른 차주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예. 이게 공조 장치를 킨다고 해서 예. 배터리가 줄어들거나 아, 키로수의 주행거리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래요? 예, 다행인 점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4kg로 나와 있는데 이 전기 그 네. 모드가 그러면은 지금 4kg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운행이? 이게 제가 완충을 못 하고 왔어요. 아, 올 때 예, 예. 제가 집에서 올 때가 한 15km 정도 충전하고 왔었는데 지금 이 4km가 지금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4km가 아하.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게 또 모드에 보면은 배터리 컨트롤이라고 예, 있다고. 그쵸, 배터리 컨트롤 모드. 그게 이제 주행을 하면서 알아서 이제 다시 또 배터리를 충전하는. 예, 맞습니다. 이게 배터리 컨트롤 모드 예. 키게 되면은 이게 가솔린 엔진이 거의 99%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제가 한 1.5km를 주행했을 때 배터리 키로수가 한 1km 충전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 정도 딱 충전되는 것 같습니다. 아, 대신에 연비가 좀 연비가 그렇게 되면은 네. 한 그때도 한 9, 9. 10, 8, 9, 10 이 정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운행을 했었을 때 실내에서 이렇게 가다 서다를 하게 되면 아마 더 떨어지겠네요. 아, 그쵸. 가솔린이. 그럼 웬만하면은 충전을 하는 식이 낫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배터리 컨트롤 모드는 거의 사용 안 하고 웬만하면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나 완전 고속 주행할 때는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출퇴근할 때는 예. 그 전기를 충전해서 그 맥스 이드라이브 모드라고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모드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주행 모드에 관해서 한번 모두 4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가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건 약간 전기차를 섞인 모델이니까 예. 이게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모드가 오토 이드라이브라고 하는 모드인데 그건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똑같은 모드고요. 그 다음에가 그 맥스 이드라이브 모드라 해서 예. 그거는 오직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게 설정하는 모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배터리 컨트롤 모드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전기를 충전하는 그렇게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 모드는 예. 오직 그 내연기관만 사용해가지고 주행하는 모드 이렇게 4가지. 보통은 어떤 모드를 많이 운행하시나요? 저는 출퇴근 거리가 예. 그 왕복 한 15km 정도거든요. 굉장히 가깝네요. 네, 그래서 이 차량을 왕복 15km면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도 그 전기로만 쓸 수 있는 맥스 이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예. 일반 시내를 다닐 때는 그렇게 고속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 오토 이드라이브 모드 사용해서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과 똑같은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장거리를 제가 다닐 때는 예. 이제 굳이 하이브리드 모드보다는 그 스포츠 모드를 활용해서 내연기관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연비가 좋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저도 이게 무슨 소리하고 엄청 의아했었는데 예. 이 530이 차주분들 다른 이제 유튜브도 저 찾아보고 막 제가 실제로도 경험해보고 하니까 실제로 그 스포츠 모드를 두고 내연기관만 사용했을 때 연비가 훨씬 더 좋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조사한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일렉트릭,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컨트롤. 일렉트릭이 이제 아무래도 그 EV 모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2022년 새로운 차량이 아마 이런 모드가 20년이랑 22년 모드가 이제 조금 다르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명칭이. 실제 쓰임은 똑같은데 버튼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거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에코 그리고 맥스 이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는데 맥스 이드라이브. 일반 아까 설명해준 하이브리드 모드가 제게 그냥 일반 오토 이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또 이건 제 개인적인 또 궁금한 사항이긴 한데 하이브리드 모드라든지 이제 뭐 배터리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모드에서 혹시나 이 배터리가 다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운행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엔진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건가요? 스포츠 모드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0km 됐다고 해서 바로 엔진으로 이게 넘어가진 않고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15% 정도 그 예비 전력을 이제 항상 가지고 있다고 이 차량 자체에서 차량 자체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연기관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똑같이 이렇게 배터리 출력을 내면서 이제 운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얘가 알아서 그 모드를 운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 예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드라이브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지금 차선 유지랑 네. 지금 속도랑 차간 설정을 해놓은 저희 이제 상태거든요. 뭐 현기 차량 다 비슷한 거죠? 제가 차로 이탈 방지라든지 차로 유지라든지 예, 맞습니다. 앞차 간의 간격, 예, 그리고 그 HDA라고 해가지고 하이웨이 드라이브 그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고속도로에서도 구간이 뭐 카메라가 있으면 그대로 속도 줄여주고 예, 맞습니다. 똑같이 다 되는. 예, 맞습니다. 정말 편하지 않아요? 그게? 저도 그 전 차량은 예. 이 모드가 없었거든요. 차선 유지나 뭐 차량 간격 그냥 간에 속도만 딱 맞춰놓고. 네, 그게 가는. 없었는데 이게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이따가 없는 차량을 쓰게 되면은 조금 많이 답답한 예, 피로도가 굉장히 많은. 그래 운행하다 보면 뭐 뒷좌석에서 뭘 좀 꺼내야 될 때도 있고 이게 시선을 좀 뗄 때가 있는데 그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 불안감이 훌륭하더라고요. 전혀. 맞아요. 애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뒤에 타다 보니까 계속 뭘 까달라고 막 화내고 소세지 까달라고 그렇죠. 그러고 막 껌 까달라고. 아빠 운전 중이야 얘기를 하더라도 막 울고불고 하면은 뒤로 손 받아서 맞습니다. 앞에서 얼른 그거 까주고 이렇게 네. 넘겨줄 때도 이거 없으면 좀 그냥 뒤에 보면 든든하니. 좀 있으면 차가 옆에 가 있고 위험하죠. 그러는데. 정말 위험하죠. 아무튼 이 반자율 주행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회생 제동 장치 있잖아요. 예. 배터리에서 이제 가솔린으로 또 가솔린에서 배터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이게 또 변경될 때. 솔직히 저는 제가 좀 둔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생 제동 될 때는 전 전혀 느낌을 아예 못 받거든요. 이게 뭐 가솔린이다 배터리다 이렇게 예. 전환될 때도 느껴지는 게 없고. 그런 느낌 전혀 없고 그냥 이제 가솔린으로 주행할 때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네. 차가 이제 멈췄다 다시 재출발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만 조금 이제 밑에서 엉덩이 쪽에서 약간 살짝 부릉하는 느낌. 이 정도만 좀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장점에 대해서 운행 중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운행 중의 단점은 우선 이제 차량의 그 정숙성인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또 한번 보셨겠지만 일단 네. 차량을 시동 거는 자체가 정말 소리가 아예 안 들리거든요. 네, 진짜.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센터 가서 공업사 가서 이제 차를 좀 정비할 일이 있어서 가면은 그 공업사에서도 이게 계속 눌러봅니다. 시동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그래서 이거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이거 걸린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막 주행 막 조작하시고 하시거든요. 일단 정숙성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연비가 출퇴근 거리가 짧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한 달 기름값이 5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가솔린 한번 기름 좀 주기적으로 해주면 충전만 나오는. 주기적으로 계속 해주면 이게 장거리를 운행하지 않는 이상 기름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런 고유가 시대에 시대에는 정말. 진짜 빛을 발하는 그런 네, 차량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 차량이 그리고 거의 배터리를 많이 쓰는 차량이니까 그 내연기관 부품들이 수명이 엄청 길더라 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저는 아직까지 무슨 이게 경고등 같은 게 뜬 적이 없어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게 배터리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그 내연기관 부품들을 좀 덜 사용하는 편이잖아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그래서 수명이 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문제점이라 나왔던 그 내비게이션 BMW 완전 고질병이라고 안 좋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지금 이게 T맵이랑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엄청 그냥 훌륭하게 잘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T맵이면 훌륭하죠. 내비게이션. 맨 처음에 출발을 뭐 배터리로 하니까 바로바로 즉각 반응이 와요. 반응 속도가? 네, 반응 속도가 딱 눌렀을 때 멍 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누르면 바로 탁 튀어나가니까 그런 맛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어색했겠어요? 이런 전기차를 운행을 안 했다 보니까. 꽂아버리니까 제로백이 6.1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로백도 한번 밟아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실제로 밟아본 적은 없는데 밟을 기회가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지 않은 이상은. 혹시 그러면은 장점은 말고 단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제가 아까 장점으로 이게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출퇴근 거리가 짧으신 분들한테 엄청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반대로 이게
완충을 했을 때 한 35km 정도 갈 수 있어요, 배터리로. 예. 그래서 이게 집이나 회사의 양쪽에 충전기가 있지 않은 이상 아무래도 이게,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솔린이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상 거리가 되면. 그런 게 조금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출퇴거리가 짧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차량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그 트렁크가 예. 좀 작아서 이제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무슨 예를 들어 뭐 캠핑을 좋아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수납 공간이 좀 제한적이라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충전 단자가 직거는 운전석 예, 앞쪽에 아까 있어요. 보니까는, 네. 이게 저는 그냥 뭐 아무 상관 없겠지 하고 이제 구매를 하였는데 실제로 구매하다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엄청 빽빽하게 다 주차를 하고 그쵸. 계시잖아요. 예. 그 비좁은 사이를 전면 주차를 아. 이렇게 넣는다는 게 이게 뭐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뒤에 짝 설치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후진 들거든요. 주차가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전면 주차를 앞으로다가 하려고 네. 하면은 이게 전기차들 다 비싼 차들이잖아요. 옆에 대려면 다 테슬라 있고 막 그러면은 조금 간이 콩닥콩닥합니다. 이 차도 분명 좋은 차지만 근데 그 거리 길이가 아파트 저희 집 주차장을 한번 저 봤어요. 이 예, 차량을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생각보다 이 선이 꽤 길어가지고 앞으로도 대놓고 후면 주차를 해놓고 앞쪽에 있는 충전 단자에다가 충전하는 차량을 좀 보긴 했는데 맞습니다. 거기 아파트에서는 이게 예. 공통 그 전기차 충전 구역 가면은 예. 전기 그 선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저희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기는 있는데 예. 그 선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이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개인 선을 또 추가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트렁크 안에 예, 전기 그 선을 선이 꼭 들어있던 들고 거구나. 다니거든요. 예. 근데 제 선을 산 게 나름 그래도 좀 긴 선이라고 구매를 하였는데도 후면 주차했을 때는 이게 충전기가 거기까지 거리가 안 닿질 돼서. 않더라고요. 그거 참 의아하네요. 네, 이게 충전기가 있으면 선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다른 차 벤츠나 네. 그런 것들은 다 뒤에 충전 단자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배터리도 뒤에 있고. 예, 맞습니다. 배터리 뒤에 있고. 충전 단자는 앞에 있고. 그게 조금 단점이라고 했으면 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쨌든 M 스포츠 패키지인데 예. 럭셔리라인이랑 똑같은 서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M 서스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꿀렁꿀렁한다 해야 되나?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하거든요. 꿀렁꿀렁하면서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에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이 엠팩의 또 그런 맛을 느끼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량 중고로 구매를 하시긴 했지만 이 중고차 값도 꽤 만만치가 않았었잖아요. 예. 5천만 원 정도의 이상이 되는 그 금액을 이제 지불하셨는데 이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조금 더 알아보셨던 차량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제 이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이제 알아봤던 차량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아이오닉 이제는 출고됐는데 제가 차량을 구매할 시기에는 시기에는- 출고는 안 돼 있었어요. 그 아이오닉 6랑 예. 그리고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인 그 그랜저 예. 하이브리드 차량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었는데 신차로 그걸 예, 이제 맞습니다.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요즘 신차를 출고하게 되면 최소 6개월이지 최소 않습니까? 6개월. 근데 제가 약간 성격이 뭐 하나 꽂히면 바로바로 내 수중에 들어와야지 예. 된 성격이라 그래서 이 차를 결국에는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처음 구매하셨을 때 이 주변 반응들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약간 두 가지 분류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예,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예. 요즘 시대에 진짜 좋은 차 잘 샀다. 누가 요즘 내연기관 사냐?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있고, 예. 뭐 디자인 진짜 이쁘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부모님이나 예. 뭐 어르신 분들은 예.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미친 너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너 지금 이거 탈 때냐? 차고차고 돈 모아야지. 약간 굉장히 현실적이신. 네, 그런 쓴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뭐 일단은 만족하는 또 맞습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게 참 재밌네요. 두 가지 반응이 너무 극과 극이어서. 제 친구들은 다 예.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은 미친 거 아니냐부터 나왔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고유가 시대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로 넘어갈까 아니면 다시 또 내연기관으로 한번 타볼까 차를 이제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 차와 같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기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내연기관으로서 가솔린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차량을 고민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그런 게 이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장점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35km에서 40km 정도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집이나 회사 네. 같은 곳에 양쪽에 충전기가 다 구비되어 있으면 음. 정말 최고의 차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게 어쨌든 내연기관 차보다는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실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실려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예. 내연기관으로만 사용하다 보면은 차량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연비가 확연히 좀 이제 줄어들거든요.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그냥 예. 충전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 520i나 530i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좀 더 탁월한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충전도 또 이것도 부지런해야 네, 충전도 어떻게 보면 매일 주유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거의 저는 매일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자, 이제 저희 긴 시간 동안 이 차주분님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530 BMW 5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시대가 많이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를 타기에는 일단 차량 가격도 너무 비싸고, 전기차는. 그렇죠. 그리고 가끔 이제 올라오는 기사들도 보면 위험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화재라든지. 이제 아직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된 시스템이니까 좀 불안한 이 시대에 전기차와 그 내연기관을 두 개의 감성을 모두 느껴볼 수 있는 그 차량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 타면서 나 연비 운전을 하고 있구나, 이제 유지 엄청 절약된다 하면서 이제 지갑 사정도 좀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를 난 역행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지금 발맞춰 가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주다, 약간 이런 잡으시는 감성을 거죠. 느낄 수 있는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환경을 또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전기로 운행하다가 예.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면은 똑같이 스포츠성을 띌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의 모두 감성도 느낄 수 있고, 한 번에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기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한번 거쳐가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 또한 제가 잘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